한반도 상공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레이더파와 전자파가 춤추는 이 전장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의 무기를 손에 넣으려 합니다. 바로 적의 눈과 귀를 순식간에 마비시킬 수 있는 전자전기, 그 개발 경쟁이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군사 전문 분석가 최주영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항공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항공기가 단순한 항공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항공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5년 8월 20일 대한항공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LIGNX1과 손을 잡고 대한민국 공군의 전자전기 체계 개발 사업에 뛰어든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차세대 하늘을 지배할 수 있는 가장 핫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한항공만 이 사업에 도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세계가 그렇고 한국에서도 이미 국방사업으로 주가를 높이고 있는 KAI와 한화시스템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세력이 맞서고 있습니다. 두 컨소시엄 간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상당한 노하우를 겸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전자전기란 무엇이며 왜 전 세계가 이 기술을 갈망하고 있을까요? 물론 전쟁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물리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나라가 전쟁의 성패를 좌우했었습니다. 양차 대전을 통해서 그것이 입증되기도 했죠. 그러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현대전은 물량도 중요하지만 비대칭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고 핵무기를 사용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양 진영이 싸운다면 서로가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영의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장하고 있는 신무기는 가성비로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드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재 CEO 일론 머스크도 항공기나 전투기보다 드론을 준비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중공격기를 비난한 일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전은 계속 그 패러다임을 바꾸며 목적을 이루려고 진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차원 더 진보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전자전입니다. 총탄과 폭탄보다 더 무서운 무기, 각종 전투기나 드론보다도 더 진화한 무기,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전자파입니다. 전자파 하면 의례적으로 레이더를 통한 적의 동향을 살피는 기능을 생각할 것입니다. 소위 눈에 해당하는 기능을 가진 장비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오늘 말하는 전자파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적을 괴멸의 수준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전자파를 말합니다. 우리가 흘려보내는 전자파로 적의 레이더를 마비시키고 통신망을 교란하며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이 기술이야말로 21세기 전쟁의 핵심 기술이라 말할 것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91년 사막의 폭풍 작전이 시작되었을 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이 이끄는 다국적군이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때 사용된 것이 바로 전자전이었습니다. 당시의 전자전의 첫 번째 목표는 항상 레이더였습니다. 적의 눈을 멀게 하고 공격하는 것이니 그것보다 중요한 전략은 없었습니다. 당시 미 공군 조종사였던 마이클 존슨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는 강력한 전파로 이라크군의 레이더를 순식간에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든 후에야 비로소 안전하게 공격할 수 있었죠.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자전의 위력입니다. 적의 방공망을 마비시키고 무선 지휘통신 체계를 교란하여 전쟁의 승부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비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무기 체계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핵심 기술은 국가 전략 기밀로 분류되어 있어 다른 나라에 이전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전쟁하기도 전에 이미 패배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주인 고문에서 만들었다는 미국의 F-22 랩터는 어느 나라에도 팔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놓은 것과 같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F-35 정도까지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스텔스 기능이며 2톤이 넘는 폭장량이며 얼마든지 작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말 나라가 아니죠. 우리가 어느 민족입니까? 이렇게 좋고 그러나 한계로 여겨지는 분야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이 자체 전자전기 개발에 나서는 이유입니다. 전자전기 시장의 규모도 놀랍습니다. 올해 80억 달러에서 시작해서 2, 3년에는 14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평균 7%씩 성장하는 거대한 시장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개발되면 우리는 또 하나의 강력한 국방산업의 자산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가 놀랄만한 제품을 만들어낼 것은 우리만의 기대가 아닙니다. 이미 세계는 한국이 했다 하면 이목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에 도전하는 것은 단순한 사업면에서만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하고 신중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이런 첨단 전자전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군 당국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관한 보도가 8월 22일에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장비가 진열된 한쪽 구석에는 대한항공과 LIGNX1 컨소시엄이, 다른 쪽에는 KAI와 한화시스템 컨소시엄이 서 있습니다. 대대적인 선전포고가 공식화된 것입니다. 먼저 대한항공 진영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단순히 민간 항공기만 운항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P3C 해상 초계기 성능 개량, 백두, 첫 번째 사업 등을 통해 이미 민간 항공기를 군용으로 개조하는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행 안전 적합 인증, 즉 가망 인증을 확보한 것이 이들의 큰 강점입니다. 이것은 항공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핵심 자격 증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파트너인 LIGNX1은 어떨까요? 한국의 방산업체인 LIGNX1은 47년간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축적해온 전자기전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LIGNX1의 기술 개발 담당 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지상, 공중, 해양 영역의 전자기전 무기체계를 개발해왔습니다. 차세대 함정용 전자전 장비, 잠수함용 전자전 장비, 신형 백두정찰기, 전자정보 임무 장비 등 다수의 전자전 장비 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의 항공우주산업체인 KAI는 KT-1, T-50, 수리온, LAH, KF-21 등 다양한 기종을 국내에서 직접 개발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P3C, E737, 백두체계 두 번째 사업 등 항공기 개조 개발 사업도 수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파트너인 한화시스템은 더욱 흥미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의 기술개발본부장과의 인터뷰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전파 방해를 할 수 있는 재밍 신호 생성 기술이 전자전기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국내 최초로 동시 다중 재밍 신호 생성이 가능한 완전 디지털 기반의 고출력 재밍 송신 장치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적군이 여러 개의 레이더와 통신 장비를 동시에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기존의 재밍 장비는 한 번에 하나씩만 방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화 시스템의 기술은 마치 여러 개의 악기를 동시에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처럼 여러 개의 적 장비를 한꺼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첨단 장비들이 어떤 항공기에 탑재될까요? 바로 캐나다 봄바르디어의 G6500이라는 중형 여객기입니다. 이 민간 항공기를 군용으로 개조하여 전자전기로 변신시키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입니다. G6500은 원래 부유한 기업가들이나 정부 고위층이 이용하는 비즈니스 젯입니다. 하지만 이 우아한 항공기가 제머와 각종 전자파, 교란 장비로 무장하게 되면 하늘을 나는 전자전 요새로 변신하게 됩니다. KAI의 프로젝트 매니저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전자전기는 해외 기술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전략 자산입니다. 국내 기술 확보가 매우 중요한 이유죠. 그는 또한 미래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자전 기술 독립을 위해 이번 전자전기 개발에 도전했고 향후 KF-21EX 차세대 유무인 복합 체계까지 이어지는 기술 연속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시 1991년 1월 17일 새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이 시작된 그 순간 말입니다. 미국의 전자전기 EA-6B 프라울러들이 이라크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단 하나, 이라크군의 방공망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목격했던 미국의 전자전 전문가 로버트 스미스 대령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전자파를 발사하자 이라크군의 레이더 화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디서 오는지, 얼마나 많은 항공기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죠.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39일간의 공습에서 다국적군은 단 75대의 항공기만 잃었습니다. 반면 이라크군은 수천 대의 장비를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자전의 위력입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적군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을 갖지 못한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2, 3년 전 발생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의 분쟁을 보겠습니다. 터키가 지원한 아제르바이잔은 첨단 전자전 드론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아르메니아는 구형 방공 시스템에만 의존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방공망은 속수무책으로 뚫렸고 수많은 장비와 인력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현대전의 현실입니다. 전자전 능력을 갖춘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의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도 자체적인 전자전기 개발에 나선 것입니다. 주변국들의 위협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이런 첨단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군 당국의 절박한 판단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가 이런 고난도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같은 군사 강국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답은 놀랍게도 그렇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 수준의 전자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LG가 만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기술들이 바로 전자전기 개발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이미 관련 경험을 축적해왔다는 점입니다. 대한항공의 프로젝트 관리자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P3C 해상 초계기,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 민간 항공기를 군용으로 개조하는 기술을 완전히 마스터했습니다. 백두 첫 번째 사업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죠. LIGNX1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47년간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꾸준히 전자전 기술을 연구해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의 빠른 기술 발전 속도입니다. KF-21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단기간에 놀라운 기술적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도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자전 기술은 극도로 복잡하고 정밀한 기술입니다. 적의 신호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교란 신호를 실시간으로 생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초고속으로 움직이는 여러 개의 공을 동시에 잡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전자전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분야입니다. 적이 새로운 방어 기술을 개발하면 우리도 더 강력한 공격 기술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컨소시엄 모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전기를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 두 컨소시엄은 입찰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최종 사업자가 선정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의미는 단순한 사업자 선정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전자전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입니다. 성공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주변국의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엄청난 수출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전자전기 시장은 연평균 7%씩 성장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몫은 수조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술 파급 효과가 클 것입니다. 전자전 기술은 민간 분야에도 응용될 수 있습니다. 통신, 반도체,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전략기획팀장과의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계획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전자기 스펙트럼전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LIG넥스원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유무인 특수임무기 사업을 확장해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과 수출 기회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획이 아닙니다. 미래 전장에서 무인기와 유인기가 협력하는 차세대 전자전 체계까지 내다보는 원대한 비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우리나라는 전자전 분야에서 기술 수출국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 등 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합류한다면 세계 방산 시장에서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자전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의 발전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역사였습니다. 60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조선업,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그리고 K-팝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해왔습니다. 이제 전자전 분야에서도 그런 기적을 만들어낼 차례입니다. 두 컨소시엄의 경쟁은 치열하지만 어느 쪽이 선정되든 대한민국의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 자체가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LIG넥스원 컨소시엄이든 KAI-한화시스템 컨소시엄이든 이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업들입니다. 이들의 기술과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도전 정신이 합쳐져서 세계 최고의 전자전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한민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늘을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 걸프전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첨단 전자전 기술로 평화를 지키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가 만들어지는 순간을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10월에 최종 사업자가 발표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대한민국의 하늘을 날아다니는 전자전용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세계의 방산 시장은 또 한 차례 지각 변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더욱더 진보된 성향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시점에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자전장비까지 선보인다고 하니 관심이 뜨겁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방산 산업을 강하게 밀고 나갈수록 북한은 더욱더 공포를 느끼고 소외되어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는 상상이 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항공장비가 이렇게 진화해 가는 것을 소개하고 나니 저로서도 마음이 프라우드가 차오릅니다. 더 많은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관심 가질 만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욱 밝아지길 여러분과 함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